네, 진사로입니다. 60일의 한능검 기본 11번부터 계속하여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희랑 대사는 화엄하게 조예가 깊은 승려로 후삼국을 통일한 가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현재 두 인물을 표현한 문화유산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한 가왕 이라고 돼 있죠.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고려의 태조 왕건이 추진한 정책을 찾으면 돼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한 거고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노비왕건법을 시행하신 분은 광종. 과거제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자, 지방에 시민복 12목을 설치한 왕은 고려의 성종이고 활구라고 불렸던 은병을 제작한 시기, 이건 숙종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건 전부 다 뭐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데 이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꽤 많습니다. 후삼국 통일도 있지만 북진정책, 이거는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뭐 그런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훈요 10조를 남겼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정책 중에서는 크게는 둘로 나눠가지고 그 호족을 포용하는 정책, 그 다음에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 고려가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호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 물론 필요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역분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정책이 있고 사성 정책이 있어요. 역분전이라는 건 이제 토지제도죠. 수조권을 호족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공로와 인품에 맞춰서 지급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정책, 왕건의 부인이 29명입니다. 유력 호족의 딸과 결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성정책은 이제 성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시성을 주로 내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당시에 명주 지역, 그러니까 강릉 쪽에 대호족이었던 김순식, 이분이 이제 고려에 귀부를 해오니까 성을 내렸어요. 넌 앞으로 왕순식이다, 이렇게 왕시성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되고, 이 견제정책으로 사심관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기인제도. 유력한 호족의 자녀를 개경 쪽에 와서 살도록 만들고, 이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개경에 와 있는 그 호족 자녀에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제도죠. 이제 이 사심관 제도는 지역의 책임을 한 호족에게 완전히 얹어버리는 제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부,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입니다. 이분을 경주 지역 사심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무한정 이렇게 얹어줬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정계나 계백, 료서 이런 거를 써가지고 관리들의 그 규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적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갈게요.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나는 고려의 문신 최충이요.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고 이후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소.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기리기 위해 세운 노동서원이라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충이라는 분에 대한 활동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능검 기본에서 최충을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로 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저 최충이라는 분은 해동공자라고도 불렸던 대단한 학자분이십니다. 해동,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바다 건너 동쪽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해동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를 뜻하는데 해동공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자다,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지공거라는 거는 이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분인데, 이제 뭐 과거 주관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하고 뭐 좌주와 문생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 합격자들이 벼슬길에 오르면은 이제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스승 역할이기도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든든한 뒷배가 되는 이런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특히 은퇴하셔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냐면 후학 양성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구제학당이에요. 이게 선지에 있죠. 정답 1번입니다.
이 구제학당을 열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사학, 학원 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던 분이 공무원 학원을 오픈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행정법, 뭐 민법, 상법, 행정학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이때는 유학 하나만 시험을 보던 시기니까 그 유학 문제를 출제하셨던 지공고 출신이 이제 학원을 열었어요.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합격자도 당연히 많이 배출이 돼요. 그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구제학당을 최충 이분께서 이제 오픈을 하셨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는데 이것들이 이제 고려의 그 유학 공부에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만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종식입니다. 예종시기에 관학지능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할 만한 뛰어난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사학으로 몰려가니까 이 관학을 지능시키기 위해서 이때 나왔던 대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자감에 전문 칠제 강좌를 두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장학기금 양연고를 설치해서 이제 장학 지원을 했다라는 이런 게 같이 나옵니다. 이 흐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육열은 지금 우리의 그 뭐 대치동이나 노량진 학원가랑 1도 다를 게 없어요. 그만큼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던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꿔 말하면 그때는 그만큼 과거 시험 합격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합격 같은 그 정도의 열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이 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고 공부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분은 이련이라는 스님이죠. 자, 제왕운기를 저술하신 분은 이승휴라는 분이고 시무 28조를 작성한 분 최승로 학자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12목이 만들어지고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니 화폐의 명칭은 해동통보로 하라라고 명하였다. 자, 요 해동통보. 이 해동통보 보면은 이 나라가 나와야 돼요. 고려입니다. 특히나 심화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해동통보가 고려의 숙종 시기에 나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상평통보는 조선의 숙종, 해동통보는 고려의 숙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을 찾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 키워드가 선지에 있죠.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라는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병란도가 바로 예성강 하구에 있던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었죠. 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그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낙랑군과 외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였다. 요거는 이제 보통은 그 가야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야입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한 나라는 통일신라죠. 자, 여기 옆에 추천 영상 보니까 뭐 박유의 상소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유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첩을두자라는 상소를 올려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몽골 침입 시기쯤인데 그래서 이때 그 남성들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가 나라의 국력을 의미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출산이 많이 필요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박유라는 이분이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이때 그 고려 시대는 남녀가 거의 동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유가 나중에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은 이제 여인들이 저 사람이 첩두자고 상소 올린 사람이다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박유가 상소를 올렸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재상들은 자기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한마디도 안 했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 고려시대는 그 남녀의
그 위상이 동등했었다라는 거죠. 요 밑에 보면 재산 상속 아들 딸 구별 없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존여비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이제 일반화된 거는 그 조선 시대가 완전히 그 성리학 이념이 정착된 이유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고려 시대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남녀가 평등했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가 나와 있죠. 강감찬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 귀주에서 거란군을 무찌르자. 와, 나왔죠. 자, 요거는 거란의 3차 침입. 1차 침입 때는 서희 이분께서 외교 담판을 해가지고 그 강동 6주 땅을 획득을 하셨죠. 2차 침입 때는 현종은 나주로 피란을 가고 양규 장군 같은 분들이 그 강동 6주 주변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의 지휘 하에 거란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아주 대승을 거뒀던 전투입니다. 이거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나오죠. 자, 김윤우가 군사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 너희들이 힘을 다해 싸우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벼슬을 줄 것이다. 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몽골 침입 시기인데 특히 김윤호라는 분 있죠. 몽골 침입 시기. 특히나 벼슬을 주겠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겠다. 이거 노비문서 불태우면서 이 김윤호 이분이 하셨던 말씀인데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충주성 전투예요. 사실 요 김윤호 이분께서 이제 2번 전투에 하셨죠. 그 처인성 전투, 용인의 지금 용인 이 처인 부곡민들과 힘을 합쳐서 그 몽골의 장수 사리타를 사살을 했고 이제 그 전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충주성 방어별감이 돼요. 이제 승려이셨다가 장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돼서 충주성 전투를 지휘하셔가지고 또 승리를 거뒀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충주성 전투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란 3차 침입과 몽골 침입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라는 건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전쟁적인 그런 걸로만 보자면은 이제 거란은 10세기랑 11세기 그리고 몽골은 13세기에 주로 침입해 왔었어요. 그럼 요 사이에 12세기에는 주로 여진족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침입된 걸로 보자면은 이 사이에는 여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 2번.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는 게 여진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이제 거란의 1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위가 쓰시마 섬을 토벌한 거나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친 거 요거 두 개는 왜구입니다. 요거 이제 14세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각 세기마다 계속하여 외침을 받았어요. 10세기랑 11세기에는 거란, 12세기에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게 이제 홍산 전투, 진포 대첩, 황산 전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박위가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요것도 이제 이거는 고려 말,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요. 이때 이제 박위 장군이 왜구의 근거지 쓰시마 섬을 토벌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또 세종대왕 시기에 이종무 장군이 쓰시마 섬 토벌 한번 더 하죠.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밑줄 그은 그 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몽골군 침략으로 부인사에 보관된 대장경판이 남김없이 불에 탔습니다.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는데 어찌 감히 일이 어려운 걸 염려하여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과 신하 모두 한마음으로 담당 관청을 설치하고 그 일을 맡아 시작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신통하님으로 흉악한 오랑캐를 물리치시고 다시는 우리 땅을 밟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부인사에 보관된 대장경판이 남김없이 불에 탔다라는 게 초조 대장경이에요. 이게 거란 침입 시기, 그러니까 현종 재위 시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판인데 이게 불에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은 이런 대장경을 또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제조 대장경이에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의 익숙한 말로는 팔만 대장경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한 제조라는 건 다시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팔만대장경 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국사기 편찬은 이제 요 몽골 침입 시기보다 전이에요. 요거는 이제 김부식. 이분은 대표적인 문벌이죠. 자,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거는 이제 고려 말기입니다. 고려 말. 이게 이제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간행이 됐어요. 흥덕사입니다. 죄송해요. 흥덕사. 지금 요 청주 흥덕사는 절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흥덕 사지를 가보면 이제 여기 박물관이 직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직지심체요절과 관련된 그 기록의 역사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청주 지역 한번 가실 일 있으면은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 인쇄.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게 특히나 아까 나왔던 불국사 3층 석가탑이었죠. 요거 수리하려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무신 이소응이 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신 한례가 갑자기 이소응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때 왕과 문신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라고 돼 있죠. 자, 요 한례란 요 문신은 이소응보다 직급이 훨씬 낮았어요. 나이도 훨씬 어리고 직급도 낮았어요. 이 싸가지 없는 짓이죠,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만큼 무신들이 차별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차별 대우를 받으며 불만이 쌓였던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요 한례가 뺨을 때린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 불과 몇 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무신들이 계속 정변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막 얘기가 오가던 와중인데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드디어 이제 더는 못 참게 된 겁니다. 무신 정변.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요 무신 정변을 통해서 고려의 그 전기 후기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나누고 있죠. 지배 세력이 완전히 바뀌는 대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신 정권 시기에는 민중 봉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망이 망수의 봉기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 만적의 봉기 모의 같은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적 나왔을 때.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망이와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명학소 탐방동이고요. 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그 통일신라, 특히나 이제 그 신라 전체로 보면은 하대, 진골귀족끼리 왕위 다툼이 극심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 김원창이 막 난을 일으키고 이랬어요. 이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거는 그 아버지, 요 김원창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요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요거 뭐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왕이 되지 못한데 불만을 품었고, 또 하나가 이 당시에 김원창은 웅천주 지역의 도독이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공주입니다. 이게 지역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심화 기준으로. 자,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발해 무왕 때, 이것도 발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자,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건의하였다. 이것도 신라 하대인데 진성여왕식입니다. 저 시무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최치원 학자가 육두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고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자, 고려의 독자적 정치기구에다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고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참여했던, 이건 회의기구죠.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읽으면 나와야 됩니다. 바로 도병마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의 기관으로서 어사대는 감찰을 맡았던 기구입니다. 이제
요 어사대 감찰기구로서 기억을 해두시고,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그 반역이나 강성제 같은 걸 처벌했던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였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1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곳은 고려 말 홍산에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가의 무덤이다. 우왕 때 요동정벌을 추진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홍산 전투입니다. 이 왜구 관련된 게 홍산 전투인데, 이거랑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때 결국은 제거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셨던 최영 장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양규 장군 아까 이제 거란 2차 침입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종우 장군, 이분도 말씀드렸죠. 세종 시기에 쓰시마 섬에 가서, 쓰시마 섬, 저 왜구의 근거지, 거기를 정벌했다. 이분이고, 이제 이 정몽주, 이분은 이제 그 신진 4대부 중 한 분이죠. 이제 그 권력을,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제 신진 4대부 세력들이 이성계의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갈 길을 두고서 정몽주 같은 온건파와 그 정도전 및 조준 같은 급진개혁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정몽주는 그 온건적인 개혁, 그러니까 고려의 틀을 그대로 두되 거기서 개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도전 조준 같은 이런 분들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죠.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결국 저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최영 장군은 홍산 전투 하면 기억해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임금께서 큰 복을 받으시라는 뜻에서 한양의 새로운 궁궐 이름을 가로 하기를 청합니다. 자, 중심이 되는 정전은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정전이라 짓고자 합니다. 뜻이 좋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태전은 바로 이성계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전, 이분이 여기 계시네요. 자, 이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졌던 궁이고, 지금 여기서 궁궐 이름을 정도전이 올리고 있죠. 근정전까지 나왔죠. 이거는 바로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 경복궁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와서 어렵지가 않은데, 심화 시험에서 만약에 궁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궁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들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운궁의 경우에는 덕수궁 하고 덕수궁입니다. 예, 같은 이름이에요. 이 광해군 시기에 임목대비가 유폐됐던 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사 쪽에서 보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곳도 바로 이 덕수궁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특히 고종, 이분이 아관파천에서 돌아오신 궁도 경운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희궁은 서걸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때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경원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한동안 있었고, 나중에 다시 이제 궁으로 이렇게 이제 창경궁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조선의 국왕 가. 자,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 왕권 강화를 위해 집현전을 폐지한 내용을 다루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직접범 내용도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조. 자, 이 계유정난 일으킬 때는 수양대군이었죠. 영화 관상의 그 이정재 씨, 456번 그분께서 이제 열연을 하셨던, 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이제 수양대군이죠. 자, 그러니까 세조 시기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세조의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집현전 폐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시행했다, 이런 거 계유정난까지 있는데, 이 세조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은 후에도 신하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종을 자기가 폐위하고서는 왕권을 잡은 케이스라,
이제 당시 성리학적인 그 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사사건건 태클을 걸게 우려가 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이제 권력을 휘둘렀다 이거죠. 그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에요. 요 육조 직계제는 그 국왕 중심의 정치를 뜻하죠. 태종하고 이방원이요. 그 다음에 세조. 요 두 분, 할아버지 손자 관계죠. 이 두 분이 이제 육조 직계제를 했었다라는 거, 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미자가 주조된 것도 역시 태종, 이방원 시기. 그 다음에 균역법이 실시된 거는 영조.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일어난 건 중종인데, 중종 시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조광조가 제거됐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다음 영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